안녕하십니까. 주식클래스 주간증시입니다. 주간증시에는 일주일간 흐름을 좀 살펴보고요. 지난주 잠깐 리뷰해보고 다음주 일정과 전략을 잡아보는 컨셉인데 배경화면이 우선 호박이죠. 예, 미국은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우리가 땡스기빙데이라고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절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추수감사절 정시라고 적어놨는데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약간 요 시즌에는 미증시가 조금 한산합니다. 한산하고 실제적으로 거래일도 월, 화, 수 3일밖에 열리지 않아요. 목요일은 장이 열리질 않고 또 금요일은 2분의 1만 열립니다. 오전만 열리고 조기 폐장을 하기 때문에 약간 큰 그림에서는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는데 변동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조금 쉬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늘어지면 조금 더 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제 변동성 완화라는 거는 지수 관련주는 조금 주춤할 수가 있고 좋은 쪽으로 보게 하면 안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 관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인데 지난주에 미국 증시도 왔다 갔다 했어요. 워낙 그 전주에 주봉 기준으로 놓고 보면 거의 8% 올랐었죠. CPI 호재 그랬다가 일주일 동안 약간 이걸 도지라 그럽니다. 십자가 모양인데 잘 안 보이나요? 예, 이렇게 십자가 모양. 뭐 방향성이 없었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상승이 장악형이 나오고 나서 요 정도면 거의 그 최근 반등세가 이어갔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는 왔다 갔다 했지만은 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000포인트 정도는 지켜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애플 그래도 150달러 지켜주지 않느냐? 그러면 미국 증시의 변동성은 나쁜 것 같지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금 변동성 커요. 큽니다만은 나스닥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잘 끌고 갔죠. 반도체 지수에서는 사실 마이크론보다 이 미국의 엔비디아, 우리 그래픽 카드라든지 데이터 센터 쪽을 하는 게임 하시는 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래도 잘 견고하게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어느 정도 좀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 장도 사실 좀 그래요. 우리 장 같은 경우도 어, 우리나라 이 코스닥인데 약간은 걔도 이제 주초에 달렸다가 3거래일 정도 조금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좀 양봉이 나왔으면 되는 그런 자리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지난주에 음봉이 5개나 나왔어요. 음봉이 많다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신규 매수가 안 들었다. 새로운 재료가 부족하다. 그리 볼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시 이제 뭐 연준 의원들도 조금 공격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고.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이거는 패드워치가 전망하는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3.75에서 4.0인데 12월 14일 예정된 올해 마지막 연준의 회의에서 과연 얼마를 올릴까? 지금 역시나 75% 이상이 50베이스 포인트를 점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나 이런 게 있지만은 이 확률 같은 경우는 뭐 확률이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확률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냥 12월 달에 무난하게 50베이시스로 판단하게 15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은 가지 않지 않겠냐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가 종을 보였으니까 미국계 에너지 분위기도 좀 있었겠죠. 이걸 보게 되면 바로 그 전주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으로 아까 봤지만은 뭐 보면 IT, 금융, 부동산 다 올랐었어요. 이거는 이제 전주 나스닥이 8% 오를 때.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데이터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미국도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 하다 보니까 헬스케어라든지 필수 소비재 쪽은 그나마 강했습니다만은 그 전주에 많이 올랐던 금융, 산업재, 소재, IT, 경기 소비재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그림 조금 보면 요거는 원데이고 이쪽에 보면 이제 딥 예, T-5니까 일주일 전이겠죠. 그래서 헬스케어나 경기 소비재는 조금 강했지만은 기타 그 부동산 금융 소재 쪽은 좀 약했다. 그래서 그만큼 미국도 어느 정도 이런 거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약은 먹어야 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뭐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이런 게 있는 거고 경기 소비재는 굳이 내가 중고차를 차를 왜 바꿔? 그쵸? 지금 왜 내가 차를 바꿔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것도 있겠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 지표 움직임도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되게 획기적으로 움직였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막 금, 은, 전기동 이렇게 다 올랐었죠. 이는 전전주입니다. 근데 전전주 가장 큰 특징이 또 CPI 이슈 나오니까 달러 인덱스가 막 106.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채권금리 그때 당시 휴장이었지만 3.8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약간 미국 증시가 좀 쉬면서 경기 침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유가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지금 WTI가 80달러 턱걸이까지 왔어요. 요거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건데 단기적으로는 S 공포를 좀 자극을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말하는 거, 리세션. 근데 이제 약간 전주에 올랐던 뭐 그거만 볼 필요 없고요, 사실은.
알루미늄이나 전기동 이런 거 가격을 보면 약간 쉬었어요. 주간 기준으로. D-5니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쉬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와 달리 사실 달러는 뭐 일주일 동안 그냥 0.6% 정도 킹달러. 이건 뭐 킹달러가 아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한 저는 109 정도라는 라인을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참조하십시오. 저는 109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킹달러는 꺾겠다 그리 봅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도 말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이 움직인 거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3.8, 3.29니까 팍팍팍 달러 내려간 것만큼 안 내려갔을 뿐이지 채권 금리가 뭐 이상한 그 지난번에 누굽니까? 제임스 블라더 총재처럼 뭐 그렇게 뭐 매파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고무적인 것은 일단은 피그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요 유로존 이 핍스죠.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있죠. 예, 2011년도 재정 위기 당시 그 핍스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의 국가 10년물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조건 떨어진 게 사실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일단은 네 이게 올라가면 더 머리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아프죠. 머리 아프죠. 그럼 원래 일정이 안 그래도 나라가 힘든데 요 숫자 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간 증시 입장에서 다음 주에 이렇게 일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요건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 올려둡니다. 커뮤니티란에. 그죠? 커뮤니티에 올려두니까 참조하시고 조금 보완을 조금 해드리면 사실 다음 주 일정에서는 주요 매크로 일정에서는 우리나라 월요일은 이제 수출 지표가 좀 이게 적자인데요. 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지 이제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수입 물가가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 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정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게 여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 23일 밤에 FMC 의사록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록. 요게 이제 11월 2일 날 있었던 미국의 금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뒷담화를 들을 수 있는 건데 물론 과거 이야기라서 충격은 클 것 같지 않아요. 보통 FMC 의사록에서 왜냐하면 11월 2일 날 미국이 75를 올리고 나서 정시가 그다음 11월 10일 날 CPI가 나오면서 뭐 이제 12월 달은 뭐라 그럴까 50으로 가는 분위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보고 나머지 이제 약간 우리 장가도 걸리는 게 우리나라가 24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준 올해 마지막인데요. 원래는 한 50bp까지도 충분히 이야기되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3.25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미국이 지금 4.0이고 미국이 12월 달에 우리보다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럼 사실 4.5인데 그러면 4.5 대 3.25면 125죠. 그쵸? 역대 최고 갭이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그 중요하지. 그건 미국이 가장 빨리 금리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50이 나올 수도 있고 25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컨센서스는 25 정도에 올리긴 올리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리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은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이제 한은도 이번 10월 1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CPI를 조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할 것 같고 제가 보통 글자 좀 작네요. 예, 일정표는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다 올려드립니다. 다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커뮤니티 라인에 올리는 거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을 켰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것만 같이 보도록 할까요? 뭐 월드컵 예 응원하시고요. 근데 중국이 월요일 날 LPL 이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 호재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5년물 LPR을 지금 3.65 정도 돼요. 3.65?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내리면 호재입니다. 내리면 호재라고. 예, 전 이 중국 쪽은 내리는 게 호재가 맞고요. 아까 우리나라도 수출이 만약에 조금 감소하면, 수출이 감소하는 건 아니고 수입이 감소해가지고 무역 수지가 개선되면 적자긴 적자인데 수출이 바로 늘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중국 쪽도 안 좋았고 유로도 지렸으니까. 하지만 환율 효과로 수입 물가가 조금 내려갔는지 그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라는 지정 제도가 뭐냐 하면 이제 요게 지정이 되고 만약에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지정 요건은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한국 거래소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뭐 재무실적 평가 기업 구조인데 이미 뭐 몇몇 후보들도 좀 거론된 게 있긴 있었는데 로봇 기업 중에 하나 있었죠.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제 뭐 해외 IR 할 때 또는 뭐 이제 국문 공시 영문 국문 공시의 그 공시를 영문으로 번역 서비스 해준다든지 기타 뭐 수수료나 연부가금에 대한 면제 혜택을 준다든지 어쨌든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좀 신뢰성을 받는 거죠. 악재 아닙니다. 이거는 코스닥 150 편입이랑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알기로는 견장 하나 주는 겁니다. 견장. 딱
너 우수기업 품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열 이제 열심히 이야기하세요. 근데 아까 저는 거의 움직인 거 없어요. 아까 우리 그 패드워치를 봤잖아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 조그만한 게 있고 일본도 이제 그냥 쉬어요. 그걸로 감사하면 아니 감사죠. 그리고 이제 지표 쭉쭉쭉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든 커뮤니티랑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또 목요일에 쉽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 이번 주는 거의 한산할 것 같아요. 한산하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금리 인상도 지금 베이시 여기서 만약 25 정도 전망인데 만약 50을 인상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길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쉬어요. 그래서 이 다음 주는 제가 잠깐 봤지만은 좀 무난하게 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지수가 박스권을 보일 때 의외로 모멘텀 측면에서의 순환이 잘 나옵니다. 큰 거보단 작은 거의 순환. 이제 내용도 좀 사그라지지 않겠어요?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